자, 문제풀이부터 할게요. 상관분석 쪽이 문제가 좀 쉬우니까 상관분석을 먼저 할게요. 이미지 태그를 잘못 넣었네. 자, 자, 데이터 1번 예제부터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참조해야죠, 참. 이 패키지 참조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코드들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코딩 하다 보면은 맨날 비슷한 코드들이 계속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쓰는 코드들을 별도로 하나 이제 보관을 하세요.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은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거든요. 코드의 작은 부분들. 이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코드 조각들을 예를 들면은 뭐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포스트잇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자기가 자주 쓰는 코드들 미리 다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연구를 해보세요. 자, 문제 1번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코드 가져오고 그 다음에 URL을 넣어야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져올게요. 주피터에서도 코드 스니펫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주피터에서 되는지부터 한번 해보고요. VS 코드, 스니펫, 상자.
맞아.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어디 갔어? 그 데이터 로드하는 코드, 이 정도 코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 코드를 단축키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사이트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스니펫 제너레이터 앱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자, 디스크립션, 설명이에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라고 해놓고, 이제, 단축어를 정하세요. 리드 엑셀이니까 RE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자주 쓰는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주소는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가 들어갈 부분에다가 $1이라고 적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생기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아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설정 메뉴 옆에 보면은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별로 그 코드 조각을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파이썬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파이썬 파일을 불렀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보면은 딱 봐도 이제 딕셔너리처럼 생겼잖아요. 이 딕셔너리에다가 이 만들어진 이 코드 조각을 안에 있는 알맹이 날려버리고 붙여두세요. 줄바꿈 하나 맞춰줬어요.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직접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게 있는데 스코프라고 하는 값이에요. 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요 단축어가 적용되고자 하는 파일 확장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주피터 파일 확장자는 ipynb죠. 그러면은 내가 ipynb라는 확장자를 작업하는 동안 요 r이라고 하는 단축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R이라고 쓰면은 R이 옆에 아까 제가 만든 예약 그 설명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제 R이 적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1이라고 적었는데 커서 깜빡깜빡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주소 적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주 쓰는 코드 패턴을 단축키화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만큼의 코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잘 사용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노가다를 줄일 수 있게 돼요. data.sem.kr 이 동산 밑에 데이터 파일은 이름이 baseball.xlsx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데이터를 착하고 부르면 홈런수와 평균 타율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보려면 사실 여기서 삼점도 그래프 그리는 거는 사실 그냥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뭔가 좀 중간 과정을 제시하고 싶다면은 이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초기화 코드를 미리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다면, 자, 코드 거 아까 것도 복사하고, 여기에 홈런 수랑 평균 타율, 홈런 수랑 평균 타율, 이렇게 넣는 건데,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산점도 그래프 종류별로 좀 이것저것 좀 자주 그릴 거 아니에요. 자, 요만큼 코드. 다시 코드 스니펫 등록을 해보죠. 그래프 초기화. 여기는 그래프 이니트라고 단축키를 넣을게요. 아니면 단축키 한글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좀 더 나는 직관적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한글로 넣으셔도 돼요. 이거 복사해서 아까 스니펫에다가 콤마 찍고 전체적으로 딕셔너리 구조인 거 잊지 마세요.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픽스 넣으라 그랬죠? 스코프 넣으라 그랬죠? 스코프. 자, 그럼 여기도 지우고 그래프 초기화라고 적으면 나오잖아요. 엔터 땅 치면 이제 이게 웬만한 머신러닝보다 나을걸? 왜냐면 걔는 맞는지 틀린지 내가 계속 봐줘야 되는데 얘는 틀리다는 보장 100% 맞는 거잖아. 그럼 데이터 가져오기도 그냥 한글로 해버릴까?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자, 그럼 이제 얘도. 요번 예제는 다 스니펫을 만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코딩하는 사람이 맘먹으면 어디까지 게을러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산점도 그래프. 자, 이해하기 단축도 똑같이 만들고. 자, 데이터는 보통 DF라고 걸죠. 그냥 필드 이름 매번 달라야 되죠. 여기에 $1. 그럼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한다 그랬어요. 옆에 거는 $2. 요거 이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그래서 저도 한참 할 때는 그래프 종류별로 프리픽스를 다 만들어 놨었어요. 자, 줄 정렬하고요. 스코프도 ifimb 지정할게요. 자, 산점도 그래프.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안 나오는 것 같으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뒤에 이상한 코드 자동 완성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AI가 먼저 먹어서 그래. 멍청한 놈 버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내가 만든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엔터 땅 치면은 나오죠.
그럼 달러1에 커서 깜빡깜빡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홈런수. 그럼 이제 Y쪽에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 자리에 달러2라고 넣었죠? 괜히 방향키 누르지 말고 탭키 누르세요. 아이고. 아, 코드가 뭐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탭키 누르면 바로 달러2 있던 자리로 넘어가요. 아까 제가 방향키를 미리 눌렀기 때문에 이 단축키 관계가 깨진 거고. 그럼 여기는 오빠 데이터 프레임 위에 있는 연봉이 뭐야? 이상한 거 갖고 오잖아요. 그쵸? 평균 타율. 아, 아까 위에 있는 코드 실행을 안 했네. 자, 그럼 바로 나오죠? 자, 홈런수하고 평균 타율이 썩 그렇게 관계가 많아 보이진 않네.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럼 상관계수를 확인해 봅시다. 상관계수는 아까 얘기했었던 상관행렬이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상관행렬보다는 히트맵 그래프, 그래서 시각화 배웠으니까 이걸로 가자고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코드 조각 또 만들게요. 자, 상관행렬 시각화. 그냥 상관분석 시각화라고 합시다. 자, 여기 CORR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려면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이 블록이 무조건 실행이 돼야, 아까 산점도 행렬 구하는 요게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쓰는 부분은 그냥 변수 건너뛰고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바로 넣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관분석 시각화하는 코드 보면은 여기에 df.corr 이렇게 직접 넣는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주석은 빼고 코드는 한 줄로 묶읍시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콤마 찍고 넣어줍니다. 스코프, 주피터에서. 만약에 이 스코프를 안 넣으면 이 단축어가요, 여러분들이 HTML을 코딩할 때도 활성화가 되고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작성할 때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코프를 넣어서 특정 확장자에서만 얘가 뜨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상관계수 확인 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상관분석 시각화 선택 딱 하고 실행 누르면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상관분석 결과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죠.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간단한 코드는 직접 만들 수 있을걸요? 상관분석 검정. 자, 얘는 코드가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1, $2 디스크립션. 자, 그럼 이제 상관 분석 결과 검정 해놓고 여기에 단축키 만든 거 컨트롤 스페이스. 맞게 한 것 같은데? 직접 놓다가 뭐가 잘못 들어갔나 본데요? 괜히 직접 코딩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툴 씁시다. 자, 복사해서 아까 만들었던 거 붙여놓고 스코프 IPyMB로 적용. 아, 미안해요. 블록이 마크다운 블록이네. 코드 블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나오지. 자, 그럼 상관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상관분석 검정. 처음에 홈런수, 그 다음에 평균 타율. 그러면 짠 나오죠. 그러면은 p-value는 0.79네요. 그러니까 홈런수랑 평균 타율은 별로 상관없다가 되겠네요. 자, 주석 다 건너뛰고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석 다 건너뛰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져오기 붙여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 한 다음에 x는 x, y는 y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관 컨트롤 스페이스. 상관 분석 시각화.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관 컨트롤 스페이스 상관 분석 검정. 데이터 프레임 필드 이름 x, y. 끝. 대략 한 10초, 15초면은 한 문제 끝나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그 보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자, 얘는 p-value가 0.0005니까 그 x하고 y 간에 그러니까 품질 특성하고 원료의 품질 특성하고 제품의 품질 특성 간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계 수도 0.89니까 크게 상관이 있는 거고 그 상관의 정도는 믿을만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문제 2. 자, 그 다음 문제 3. 자, 엑셀 파일 주소는 미리 복사해 놓고 자,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 자, 제가 아까 단축키 이름을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데이터만 쳐도 나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쓸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 불러오고 데이터 쭉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한 다음에 x는 공부 시간 탭, 그 다음에 성적
공부 시간과 성적에 따른 산점도 그래프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상관, 컨트롤 스페이스, 상관 분석, 시각화. 0.68이네요. 0.7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관, 컨트롤 스페이스, 상관 분석 검정. 공부 시간, 탭, 그 다음에 성적. 자, P-value가 0.02, 0.05보다 작으니까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당연히 오래 공부하는 놈이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상관 분석 관련된 연습 문제는 다 했습니다. 이런 꼼수 하나 알려줄 때마다 다들 표정이 되게 밝아.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단축키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이 문제 푸는 동안 마우스에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코딩 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차이가 마우스에 손이 얼마나 가느냐거든요. 진짜로 컴퓨터 되게 안 느는 친구, 예전에 제가 강사 초짜 때 진짜 독하게 수업할 때는 암만 해도 실력이 안 느는 친구는 앞에 가서 마우스 손 뽑아버렸어요, 그냥. 왜냐면은 마우스에 손이 갈수록 이거 한 글자 클릭하겠다고 시간 낭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많이 쓰면 여러분 50점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마우스 잘 안 써요. 개발자들한테 되게 유행하는 키보드가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이 키보드요. 예? 아니요. 저 되게 비싸요. 저 3, 40만 원 해요.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쓰는 키보드랑? 일단은 옆에가 없죠. 자, 연습 문제 분산 분석 쪽 진행할게요.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부터 가져왔고요. 패키지들은 일전에 우리가 분산 분석했었던 예제들에 있는 거를 통째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자,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일단은 데이터들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검정을 모두 통과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변수들 자체가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 검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데이터들을 멜트를 적용한 상태로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예제 같은 경우는 스토어 1, 스토어 2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걸 나중에 멜트하우스 써서 하나로 묶었었잖아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게 된 상태로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는 거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뭐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이제 전제하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변수들의 라벨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라벨링을 먼저 하죠. 자, df의 독서 방법은 df 독서 방법 점 map. 첫 번째 방법은 b고요. 얘는 1, 그 다음에 d는 2, 그 다음에 s는 3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라벨링이 됐어요. 자, 일단은 그룹 개수가 3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1원이 아니라 2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것도 여기만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전제하면 여기는 코드 자동화 할 수 있겠죠. 자, 사용자 코드 조각, 아까 만들었던 파이썬. 자, 이게 이원 분산 분석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식 들어가는 데만 $1.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잘못 복사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용해 주면은 이상한 게 들어왔네요. 아, 여기가 통째로. 자,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고, 스코프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요거 수식만 내가 만들어 준다면, 컨트롤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거 1원 분산 분석이구나. 미안해요. 1원이에요. 여기 분산 분석이라고만 네이밍 합시다. 독서 시간. 독서 방법. 점수. 자, 그럼 이제 분석 결과 나왔죠. 자, 분석 결과를 보면은 여기 p-value가 0.05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 방법에 따른 이 점수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요거 만드는 것도 좀 많이 귀찮아요. 예, 변수들이 많아지면. 자, 해석 쓰는 거는 생략할게요. 문제 2. 자, 데이터 가져오기. 자,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해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효소 함량인데 얘들도 데이터 레이블링 해줘야 돼요. 이게 그냥 숫자 값이라고 해서 넘어가면은 되게 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레이블링 해주셔야 돼요. 자, df에 효소 함량은 .map. 자,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그 정보를 확인해 보면 df.info 혹은 dtypes를 확인해 보면은 얘가 전부 효소 함량 데이터 타입이 int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0에 1, 그 다음에 5000에 2 이렇게 좀 못 바꿔요. 숫자잖아요. 정수로 해줘야죠. 5000은 2로, 그 다음에 만은 3으로. 천도 있구나. 미리 바꿔놓고 또 바꿨더니. 자, 요렇게요. 라벨링 할 때는 웬만하면은 0은 빼고 가세요. 아까 발생했던 현상인데, 라벨 값을 0으로 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계산 같은 걸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운 없어서 0으로 나누면 에러 나요. 100 나누기 0 하면은 안 나눠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걸리면은 이제 연산 에러가 나니까 라벨링은 1부터 하세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분산 분석합시다. 자, 모종 성장은 C 효소 함량. 결과 보면은, 자,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이 모종 효소 함량에 따른 차이는 모종 성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결론 지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자, 얘는 문제가 앞에 거 두 개 문제는 1원 분산 분석이었어요. 근데 얘는 2원 분산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두 가지 교육 방법에 따라서 국어와 영어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라거든요. 그러면은 교육 방법과 국어를 놓고서 한번 분석하고 교육 방법과 영어를 놓고 분석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 방법에 따라 국어 점수에 영향이 있다, 교육 방법에 따라 영어 점수에 영향이 있다는 알 수 있지만 교육 방법에 따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효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알지를 못해요. 이 과목도 범주로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얘를 갖고 다짜고짜 멜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필드가 3개라서
다 붙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야겠네. 자, 그럼 데이터를 전처리 할게요. df1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됐건 이 점수들을 전부 한 줄로 묶고 과목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기게 하시면 돼요. 자, df1은 df의 필터, 필드 이름이 교육 방법이랑 국어, 자, 이렇게 하나 뜯어냈어요. 자, df1.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df1. rename. 컬럼에 국어만 점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과목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df1에 과목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넣으면서 국어라고 일괄적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모든 필드에 다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그럼 국어만 뜯어냈어요. 같은 방식으로 영어도 뜯어낼게요. 자, 얘는 df2로 갑시다. 자, 적용됐죠? 그러면 두 개 데이터 프레임이 컬럼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콘캣으로 붙으면 이렇게 쭉 세로로 붙여요. 콘캣 함수 임포트만 추가합시다. 멜트가 아니라 콘캣. 자, 그럼 df3는 콘캣에 df1과 2를 결합. 자, 그러면 다 결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 해야죠. 과목에 대해서. df3의 과목은 국어 1, 영어 2. 지금 여기서는 일부러 절차를 하나 더 넣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여기 값 집어넣을 때 영어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숫자로 2, 국어도 숫자로 1이라고 하면은 그 라벨링 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이제 2원 분산 분석 들어갈게요. 이거 맞나? 교육방법 과목. 오케이.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그냥 곱하기만 해도 된다 그랬죠. 아, df3.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0.05보다 작은 게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국어와 영어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기각할 수 다르다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 방법,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 교육 방법이 국어와 영어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효과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더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물론 그게 동반하려면은 이 교육을 받은 애들에 대해서, 교육 방법을 받은 애들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 점수를 또 비교하는 T테스트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수 평균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1번 교육 방법과 2번 교육 방법 전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수행한 다음에 애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 방법에 따라 과목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자, 파일은 다 올렸고요. 이제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거.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다 보면은 여기 설정 값들 같은 거 이것저것 건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여기서 처음에는 설정 값 건드리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여기서 못 건드리는 설정도 있거니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느라고 설정 소스 파일을 직접 건드릴 때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정 값들을 집에 가서 똑같이 하기에도 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같은 거. 이거 학원에서는 뭔가 알려줘서 깔았는데 집에 가서 똑같은 거 깔려고 하면 이제 영상 뒤져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메뉴 중에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계정이라고 로그인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여기 로그인을 하세요. 기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다 기턱 갖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로그인하고 나서 설정 동기와 켬 요거만 딱 눌러버리면 내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정과 익스텐션 설치 사항이 깃허브에 그대로 백업이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거나 익스텐션을 깔고 지우고 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 백업이 돼요. 집에 가서 로그인 해놓고 요거 딱 켜놓으면은 자동으로 다 내려받아요. 근데 물론 익스텐션 같은 거는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명령어를 안 쓰더라도 하나 그럼 끝이에요. 명령어 같은 거 없어요. 강제 동기화하는 명령어가 있기는 해요. 여기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싱크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동기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면 지금 동기화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껐다 켤 때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창에 보면 여기 출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출력에 보면은 작업 드롭다운 했을 때 설정 동기화란 메뉴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동기화되는 과정이 보여요. 근데 이거 별로 켜놓을 일 없어요. 그냥 뭐뭐뭐 설치 중입니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싱크 돈. 이거 나오면 동기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켜놓으면은 장소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켜놓고 나면은 저게 하나 있어.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설정 동기화를 켜놓고 집에 갔어. 근데 주말이나 저녁반 학생이 여러분 자리에 앉았어. 지멋대로 지우고 막 뭔가 지우고 설정 바꾸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설정 동기화 키면은 집에 갈 때 로그아웃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게 아니면 지금 얘기해드릴 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능이에요. 여기 설정 메뉴 누르시면 프로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본값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다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프로필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빈 프로필을 만들지 현재 프로필을 사용할지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빈 프로필을 만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완전 새 거가 돼요. 현재 프로필 사용이라 그러면 내 현재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빈 프로필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헬로 월드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완전 새 거가 됐죠. 프로필이 지금 헬로 월드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익스텐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내 맘대로 세팅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어놔요. 그럼 프로필에 따라 설정이 달라져요. 익스텐션 세팅 사항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다루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마다 프로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써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 코딩 테스트용, 파이썬 데이터 분석용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프로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 버전을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GitHub에다 연결해서 동기화해 놓을 수 있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딴 사람이 앉아서 쓰면은 대형 참사라는 거. 그래야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학원 컴퓨터는 아예 제가 여기 윈도우에 저만 쓰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윈도우 사용자 계정마다 따로 설치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학원에서 누군가 내 거를 같이 쓰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윈도우만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때 100이면 100 다 인스톨러 받거든요. 밑에 집 압축 파일 버전, 윈도우 64비트니까 x64 요거를 받으면 조금 이따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압축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한 거랑 다른 앤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시키면 설정을 여러분들이 인스톨러로 설치한 거랑 얘랑 설정을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무의미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든다면 이제 이 버전은 모든 설정 사항을 이 데이터 폴더에 혼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인스톨러로 깐 거는 시작 메뉴에 등록되고 아무나 다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폴더에 꿍쳐놓으면 얘는 자기 혼자 격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용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보통 저녁반, 주말반까지 저 혼자 한 강의실에서 다 수업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막 앉으면 수업 과목이 겹치잖아요. 과목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 격리 환경 쓰게끔 해요. 안 그러면은 아침마다 올 때마다 좀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끼리 아침반하고 저녁반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진짜. 보통은 이렇게 격리시키면 이거 USB에 담아 갖고 다녀요. 자기 USB에.
외장 하드 같은 데 담아놓고, USB는 사실 좀 성능이 좀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외장 하드에 담아갖고 다니면은 외장 하드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아, 이거 뉴스 카테고리 분류구나.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